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한 국어의 원리와 공식의 저자 구자련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문장론, 즉 한문장 단위 독해 원리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문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이 강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 문장 단위를 이해하는 가장 현실적인 구분은 짧은 문장과 긴 문장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문장의 경우에는 단어 중심으로 문장 성분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 이런 문장 성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를 들면 기출 제시문에 언급된 짧은 문장을 지금 제가 조금 발췌를 해 봤는데요. 어떤가요? 이런 문장들은 한 번에 읽고 이해가 되죠. 그쵸? 더불어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할 때 어떤가요? 학교 문법에서 나오는 사례라든가 예시 역시 이렇게 짧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중심으로 문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상황에서 만나는 문장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길죠. 그쵸? 어떤 거는 이렇게 5줄 이상의 한 문장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장 한 번에 읽고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문장 단위 공부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시험 상황에서 만나는 많은 문장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길고 복잡합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 문장들은 한 번에 이렇게 읽고 이해하는 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그쵸?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 뒤로만 이렇게 읽고 계신가요?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장 단위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 학교 문법과 관련된 내용을 완성되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 상황에서 읽는 문장은 이렇게 한 문장, 즉 그냥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 속에 있는 관계하는, 이전 이후 문장과 관계하는 이러한 한 문장이죠. 따라서 이렇게 학교 문법 차원에서 홀로 존재하는 한 문장을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 문장 속에 관계하는 요 여러 문장 속에 있는 한 문장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 공부가 또 필요한 겁니다. 이거가 제가 보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제 1이고요. 그쵸? 길고 복잡한 문장이 더 많은 거고 시험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홀로 존재하는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 속에서 이전 이후 문장과 관계하는 한 문장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실질적으로 제시문 독해로 문장에 대한 공부를 확장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남은 거죠. 자, 우선 이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인트죠. 한 문장, 그냥 한 문장을 읽는 거가 아니라 여러 문장 속에 한 문장은 어떻게 읽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문법적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쵸? 학교 문법의 범주는 어떤가요? 상당히 넓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독해력과 관련된 문장의 구조적 내용, 이 구조적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고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 공부하는데도 사실 몇 달이 필요합니다. 그쵸? 정확하게 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 내용은 평생을 공부해도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서술어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수식 관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은 어떤가요? 여러 문장으로 쪼개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쪼개서 이해하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우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서술어 먼저 확인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서술어 먼저 찾아야 하냐면 한국말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하지만 글에서는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무조건 하나는 서술어가 잡힙니다. 그쵸? 하지만 이어진 문장의 경우, 즉 문장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이런 겹문장의 경우는 서술어가 하나 이상이죠. 두 개 또는 세 개까지도 잡히죠. 이런 부분은 이후에 확인하더라도 첫 번째는 어떤가요? 무조건 마지막 부분에서 서술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술어가 잡히면 주어를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가 잡히면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문장 성분 뭐 관련된 내용들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어떠한 특정 단어, 특정 어휘들이 수식 관계를 확인하면서 어떤가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조금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요거가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있는 바로 한 문장 단위 독해 첫 번째 팁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요. 제가 조금 이따 사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 포인트,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다른 강의, 다른 책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요 수식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수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쵸? 이거는 또 뭐와 연동이 되죠? 품사와 연동이 되죠. 품사. 그쵸? 최종 수식받는 거는 명사. 우리 한국어에서는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가 다시 관형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다시 부사를 수식하고 서술어를 수식하고 또 뭐를 수식하나요? 문장 전체도 수식하고 또 다른 부사도 수식하고 어쨌든 이런 수식받고 수식하는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길고 복잡한 문장 속에서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이더라도 이해하기 좀 더 수월하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수식송을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시선이 머무는 단어, 품사, 문장 성분 등이 무엇을 수식하고 무엇으로부터 수식받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문장 단위, 즉 길고 복잡한 문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사고의 과정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된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과학이론은 자연현상에 대해 기술하고 예측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떤 이론에서 예측된 내용이 실제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이론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앞에서 뒤로 읽고 나서 이해가 한 번에 되셨나요? 자, 저는 여기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팁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술어 먼저 찾아볼까요? 일단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그쵸? 요거 하나는 무조건 잡히니까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 이론은. 그쵸? 그 이론이 쓸모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이론일까요? 일단은 이 이론을 수식하는 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이론 보이시나요? 이 과학 이론이 있는데 이 과학 이론은 어떤 과학 이론이죠? 경험된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과학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 과학 이론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과학 이론은 자연 현상에 대해 기술하고 예측하는데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 한 번 더 끊어지는 거네요. 그쵸? 그쵸? 이거는 두 개의 종속절 이어진 문장 이런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그쵸?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론에서 예측된 내용이 실제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가요? 그 이론은 어떤가요?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포인트 보셨나요? 문장을 두 개로 쪼개고 나니까 연결고리가 좀 보이네요. 과학이론이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예측 잡으셨나요? 결국 이 문장은 과학이론이 예측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면 쓸모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측이 잡히네요. 예측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쓸모의 유무가 결정된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지금 제가 이 문장을 읽고 뒤에서 먼저도 읽어보고
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지 이렇게 수식을 받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라는 거는, 그죠? 이런 포인트. 그리고 안 되면 어떤 거예요? 두 개의 문장으로도 쪼개서 나누어서도 이해를 하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이런 예측 포인트가, 그죠? 한 문장을 읽을 때는 잘 안 보였던 거가 이렇게 연결 관계가 잡히는 거, 이런 포인트를 잡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앞에서 뒤로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저처럼 입체적으로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거가 제가 문장 단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제의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제가 이후 강의에서 실질적인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적용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입체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사전이나 문법적에서 예시로 선택되는 문장들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사어 이런 문장 성분들이 배치가 균질한 균형감 있는 문장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시험 상황에서 마주하는 문장은 대부분 어떤가요? 길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주어를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목적어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쵸? 하지만 어떤가요? 서술어 하나는 무조건 끝부분에 있으니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를 먼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특정 어구, 지금 보시는 이렇게 어떠한 특정 어구 또는 단어,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예요? 계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성격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은 계속 길어지고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 관계의 포인트들을 잘 이해를 하면은 어떤가요? 문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식의 포인트, 즉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어진 문장, 안긴 문장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렇게 수식 관계들을 통해서 수식하고 수식받는 이러한 수식의 관점에서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문장 단위, 즉 길고 복잡한 문장, 이렇게 한 번에 읽어서 이해가 되는 문장은 이런 거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수식의 관점에서 이 문장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입체적으로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시험 상황에서 맞이하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어떤가요?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도식처럼 특정 어구를 장황하게 수식하는 편중된 문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어는 이만한데 서술어는 조금, 아니면 주어도 목적어도 서술어도 아닌데 그 안에 있는 특정한 어구가 굉장히 큰 거죠. 이 상황이. 그쵸? 이러한 내용들이 커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어 잘 안 보이고 서술어는 그래도 잘 보이죠. 그쵸? 이런 포인트들로 문장이 약간 편중된 문장들, 그쵸? 약간 균형감이 깨지는 거죠. 다시 말해 특정 문장 성분이 단어보다 대부분 구나 안긴 문장으로 만들어지고, 특정 어구를 수식하기 위해 또 다른 어구와 관형사절 안긴 문장, 부사절 안긴 문장, 이런 문법적 장치들이 또 수식을 하는 거죠. 그쵸? 또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문법적 장치, 그리고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 수식의 관점 안에서 문장은 길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장 단위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런 관점 안에서 제가 어떻게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읽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후 강의에서 실사례에서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길고 복잡해진 문장, 이런 문장들은 입체적으로 일단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어떤가요? 이렇게 그냥 한 문장만 떨구러니 주어지는 건 아니죠. 이런 상황은 사실 거짓없죠. 물론 문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어지기는 하지만, 자, 우리가 읽어야 하는 문장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여러 문장 속에 있는 요 문장이죠. 그쵸? 좀 전에 요 문장은
요 문장만 딸락 읽을 때는 어떤가요? 뭐 부사어도 이렇게 잡히고 주어도 잡히고 그다음에 보어도 잡히고 서술어도 보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 문법적 관점 안에서의 문장 분석이죠. 그쵸? 자, 하지만 제시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왜냐? 이후 이전 문장들이 꼭 이런 요소들, 즉 문장 성분들을, 즉 한 문장 단위에서 중요한 문장의 주 성분들이 이후 문장과 이전 문장 간의 관계를, 즉 연결 관계를 잡는 거가 아니죠. 그쵸? 이전 이후 문장 간의 연결 관계는 이 중에 어떤 게 잡힐지 모릅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장 간의 관계를 읽어내야 되는 거고, 제가 제시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읽는 여러 다양한 텍스트를 분석을 해보면은 문장과 문장의 연결은 정말 한 문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연결 관계가 잡히면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중요한 문장이 꼭 이렇게 제시문 단위로 넘어왔을 때 여러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관계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문장을 읽는 방법과 여러 문장 속에 있는 한 문장을 읽는 방법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그 자체적으로 읽는 방법과 더불어 이제는 이전 이후 문장 속, 즉 여러 문장 속에 있는 이 한 문장의 관점에서 이전 이후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는 아직 안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시문, 즉 글을 읽고 쓰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크게 제시문 단위를 이렇게 봅니다. 한 문장 단위와 문장과 문장 단위, 즉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는 문단위나 편, 그 다음에 책과 관련한 이런 단위들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문장과 문장 단위입니다. 이 문장과 문장이 아주 많으면 책이 되는 거고 한 5개에서 10개 되면 문단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뭐 한 2, 30개가 되면 하나의 편이 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한 문장 단위와 여러 문장 속에 있는 문장을 읽는 관점 안에서 이거를 조금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선 내용에서 그냥 한 문장과 여러 문장 속에 있는 한 문장은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장 단위 공부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문단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요 공부를 조금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제가 여러분들께 독한 국어의 원리와 공식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핵심 내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주냐면 여기에 사실 포커스를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 문장 단위, 즉 신문장론 관련한 문장 독해 관련한 강의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문장을 모두 잘 읽는다고 해서 문단, 즉 문장과 문장 단위 이런 제시문, 그쵸? 요거를 모두 잘 읽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문장과 문장 단위를 읽기 위해서는 요 한 문장 단위는 또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가요? 요 한 문장 단위, 한 문장 단위 독해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문장 속에 있는 문장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문제 해결 팁이 여기에 있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 즉 여러 문장 속에 있는 문장과 문장을 논리 문법, 즉 문장과 문장 단위 관점 안에서 읽기 위한 방법은 바로 주고받은 개념입니다. 주고받은 대상의 경우의 수를 뽑아내고 주고받은 대상을 예측해보고 주고받은 대상을 확인하는 이러한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 한 문장을 읽고 나서 이전, 이후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주고받음 노래,
주고받은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는 5강에서 사례와 접목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은 2, 3, 4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문장 독해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 그쵸? 요거는 어떤가요? 기본 기초이죠, 그쵸? 그래서 한 문장 단위 독해 팁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 문장 속에 있는 한 문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5번째 강의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도대체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 독해의 핵심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교 문법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는 이 학교 문법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뭔가요? 논리 문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제시문 독해의 기본기가 완성이 된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제시문 독해를 위한 기본기가 이 5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 이후 강의, 즉 비문학 독해 원리에 관련된 강의에서 제가 이 논리문법적 내용에 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문의 기본기도 완성되고 학교 문법의 정체를 알게 되고 문장 독해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